자, 184쪽 보세요. 자, 원의 방정식인데요. 가장 그 아래 거부터 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죠. 이거는 뭐냐면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중심이 0,0이니까 여기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제곱이 4면 반지름은 얼마야? 2가 되죠. 그럼 이렇게 2 되면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 신기하죠? 그죠?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알겠죠?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형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형이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x-a제곱 y-b제곱은 r제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원의 중심이요. 어떻게? a, b고 반지름이 얼마인? r인 바로 원의 방정식인데 자, 얘들로 선생님 그리면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4다. 이렇게 하면요.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될까? 1,2고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2인 원이죠. 자,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가로 x축, 세로 y축이죠. 1,2점에다가 얘가 중심이잖아요.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두 칸. 그래서 원을 그리면 이런. 자, 감이 좀 와요? 예,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고 얘가 뭐라고요? 표준형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쉬울 텐데 쭉 풀어져서 나오면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요. 이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인데 원의 방정 무조건 항상 개수가 1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에요. 자, 여기에서 뭘 보냐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요. 어떻게 보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얘가 바로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만 기억하시고 자, 뭔 말인지는 밑에 문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밑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1336번이네요. 똑같으니까 한 개씩만 할게요. x-2의 제곱 그 다음에 y-3의 제곱은 4잖아요. 자, 중심과 반지름은 중심은 2,3이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2예요. 그렇죠? 자, 9아래 1338번으로 넘어갈게요. 1338번은 뭐라고 했냐면 반대로 중심이 3,-1이거든 반지름이 1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x-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요렇게요. 그 아래 똑같으니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3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40번에 가영이가 문제 좀 읽어줘요. 네, 4,1을 지나는 원인데 얘가 중심이잖아. 자, 중심 이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씁시다. x-1의 제곱 y-5의 제곱이 r제곱이죠. 그쵸? 이 4,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4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5의 제곱이잖아요. 3, 3은 9지. 16이죠. 그래서 25가 되죠. 바로 뭐가요? r제곱이.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x-1의 제곱 y-5의 제곱이 25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다른 거 똑같기 때문에 하나씩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1341번 생략하세요. 자, 예, 1341번 생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344번은 연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생략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43번인데 원의 일반형으로 나와 있다. 자,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는지 선생님이 한번 연습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하고요. 괄호 저만치 하나 하세요. 그리고 얘는 사실은 완전 제곱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지만 보통 상수항도 저쪽에 이항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완전 제곱이 되면 뭐가 필요하니? 얘가 요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뭐가 필요해?
플러스 4가 필요하지 않아? 그럼 등식에서 양변에 4로 더하면 되잖아. 아이고. 그리고 얘는 뭐가 되겠어? y 플러스 3의 제곱이지. 그럼 요거 더하면 4가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알겠어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 2,-3이고요. 반지름은 2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 1344번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 풀어주긴 하겠지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1344번 연습 한번 해봐요. 원의 방정식은 사실 우리가 처음 배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해요. 그리고 좀 응용 있는 문제들은 원의 방정식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됐어요? 배고파요? 밥 좀 먹고 오지 그랬어. 자다 일어났어요. 자다 일어났어? 너도 영어는 안 가고 온 거 아니야? 아이고 갔다 왔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은 안 그래도 영어 나눠 수학 같다고 속상하다던데. 아니 이게 수학이 먼저 했으면 수학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그게 또 그런가 봐. 자, 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괄호 저만치. 얘는 또 완전 제곱 되네. 이항할 때 그죠? 4y 플러스 4는 제로 할게요. 자, 얘는 뭐가 필요한데요? 1 필요한데 원래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되죠. 자, 중심은 마이너 1, 마이너 2고 반지름은 1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아래는 혼자 한번 해보세요. 1346번이에요. 자, 1346번에 선생님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12꼴 0에서 원의 판별식이란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 4c가 얘가 사실은 반지름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식을 굳이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1346번을 딱 봤을 때 x제곱 y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가 0인데 그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보면 만약에 a제곱 b 없잖아요. 마이너 4k가 0보다 크다. 마이너 4k는 마이너 64고 k는 16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x제곱 플러스 8x잖아요. 괄호 저만치. y제곱이고 마이너 k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죠? 자, 얘 완전 제곱 되려면 요거의 반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거 뭐 필요해? 16.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y제곱이 바로 마이너 k 플러스 16이잖아요. 얘가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 k 플러스 16이 어떻다고요? 0보다 크다고요. 그리고 마이너 16이고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바뀌어서 어때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굳이 공식을 위해서 공식이 많은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0 뭐 이런 거 안 외워도 되고 얘를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알면 돼요. 원의 방정식의 맨 끝은 r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여길 수도 없잖니. 원 못 그리잖아.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이해돼야 안 돼요?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좌표축은 두 개를 나타내지. 뭘 나타내는데? x축, y축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로 x축, 세로 y축이에요. 자, 만약에 그 중심이 a, b라고 쳐요. 어서 와요. a, b인데 첫 번째 밑줄 치세요. x축에 접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원이 됐죠. 그러면 이 중심이 a, b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합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자, a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은 뭘까요? a일까요? b일까요?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 이 b값의 절대값이 바로 반지름이 돼요. 그러니까 x축에 접하면 중심의 좌표 y값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y축에 접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y축에 접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가 A, B예요. 물론 우리가 1사분면이니까 A, B 모두 양수라고 생각하고 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반지름이 뭘까? 바로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자, 기억합시다. 아,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좌표 Y값의 절대값 B가 반지름이고, 그리고 Y축에 접할 때는 반대로 중심의 X값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구나. 서로 반대예요. Y축에 평행하면, Y축에 접하면 절대값, 이 중심의 좌표 절대값 X값이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X축에 접하면 중심의 좌표 이 Y값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그러면 AB 동시에 접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얘는 당연히 얘도 A고 얘도 A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러면 얘는 만약에 중심이 1,1이고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하면 X-1의 제곱, Y-1의 제곱, 반지름도 역시 1이기 때문에 1,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자, X축에 접하면 뭐가 반지름이라고요? 중심의 좌표 Y값이, 절대값이 반지름이고요. Y축에 접하면 중심의 좌표 X의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1348번인가요? 자, 얘는 어디에 접했니? X축에 접했죠. 선생님이 중심의 좌표 Y값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은 얼마예요? 일단 4예요. 그쵸? 4예요. 자, 중심의 좌표는 6,-4니까 어떻게 써? 반대로 대입하잖아요. 그쵸? Y 플러스 4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이렇게요. 감이 와요? 그 다음에 그 옆에 1349번은 Y축에 접했거든요. 자, 얘는 일단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6,9예요. 반지름 뭐게? 6. 맞죠? 6이잖아요. 그쵸? Y축에 접했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에서 반지름은 6이에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6의 제곱 y 빼기 9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렇게요. 감이 와요? 안 와요? 괜찮죠? 네,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1350번이네. 아이고야, 얘는 뭐니? x, y 동시에 접했지? 반지름 얼마야? 2죠. 자, 중심의 좌표가 2,2니까 어떻게 되니?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4네. 이렇게요. 됐죠? 자, 1352번 볼게요. 1352번. 자, 중심이 2,1이래요. 밑줄 쳐요. x축에 접한대요. 자, x축에 접할 때 반지름이 뭔데? 중심의 좌표 y값이잖아요. 그럼 반지름 얼마게? 1. 맞죠? 그러면 얘 쓰면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 아래 두 문제는 얘네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8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예요. 근데 우리 사실 이거는 전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이렇게 위치관계 할 때 이미 했던 거예요. 얘가 ax 제곱 플러스 y가 아니라 y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bx 플러스 c가 있고 y는 a-x 플러스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교점의 좌표 x값을 구하는 게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y값에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연립을 해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1억,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접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만나지 않고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이것도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잖아. 원의 방정식과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의 방정식은 분명히 뭐 원의 방정식이니까 뭐 x-a제곱 플러스 y-b제곱 r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 이러면은 얘를 y에다 집어넣고 쭉 전개하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거는 대입법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원의 방정식하고 이렇게 1차 함수 관계에 뭐예요? 교점의 좌표 x값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리고 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요.
판별식이 0이잖아? 그러면 원의 방정식과 이차함수가 이렇게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얘하고 얘하고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자, 원의 중심을 생각해봐요.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라고 해. 그러면 이 중심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원의 중심을 만약 x1, y1이라고 하면 d는 어떻게 되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요 점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라고 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그쵸?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요. 오히려 반지름보다 커요. 그러면 이런 경우겠죠. 반지름은 r인데 여기서 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얘가 더 커요. 그럼 이런 경우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리고 반지름하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 똑같으면 한 점에서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맞죠?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 반지름이 더 크다? 이렇게. 그럼 이럴 때는 뭐야?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일반형이 아니 표준형이라고 했잖아요. 표준형이 있을 때는 이 방법이 더 나아요. 알겠죠? 근데 내가 만약 기본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형으로 돼 있을 때는 오히려 뭐예요? 뭐가 편하냐면 대입해서 2차 방정식 풀어서 판별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좀 이렇게 중심의 좌표가 있는 이런 표준형은 요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으로 됐을 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으로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위치관계 보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문제마다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지만 적절히 활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대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356번이잖아요. 그죠? 그거랑 그 다음에 1330번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했던 거예요. 중심이 있는 거는 뭐예요?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1360번부터 그 아래 거는 뭘로 됐어요? 기본형으로 돼 있잖아. 얘는 대입해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요. 자, 1356번이네요. 원의 방정식이 x-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이 9가 있어요. 그리고 y는 x-2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반지름은 3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셔서요. x-y-2 이꼴 0으로 고쳐줘요. 그리고 원의 중심은 1, -3점 맞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d는요. 루트 1의 제곱 마이너 1의 제곱 절대값 1 마이너 3이니까 3 마이너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얘는 루트 2고요. 얘는 4에서 빼니까 이렇게 되죠. 2분의 2 루트 2 약분하니까 뭐가 되니? 루트 2가 돼요. 자, 그러면 루트 2가 커요? 반지름 3이 더 커요? 3이 더 크죠?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반지름이 더 크니까 어떤 경우니?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위치관계 어떻게 될까? 두 점에서 만난다. 이해돼야 안 돼요? 됐죠? 자, 그 옆에 문제 136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360번은 선생님이 기본형은 판별식이 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3이거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5예요. 그쵸? 자, 얘를 보니까 y 대신에 선생님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교점의 좌표 x값을 구하는 방법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의 제곱이 3이에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3은 제로네요. 그쵸? 2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2가 제로고요. 자, 2로 한번 나눌게요. 5x 플러스 11이 제로예요. 자, 판별식은 어떻게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0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 위치관계 어떻게 될까? 만나지 않는다. 선생님 말한 거 이해하겠니? 기본형은 이게 더 편하고요. 중심에 잡혀있는 표준형은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위치관계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고 똑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더 작으면 오히려 반지름이 더 커. 그럴 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 알겠죠? 자, 다 했나요, 니네들은? 제대로 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 그 뭐지 내일 조금 내일 몇 시에 와요? 내일 일찍 오셔도 돼요, 아침에 일찍. 네, 9시 올게요. 네, 저 그거 제출하고 가세요. 제출하고 와요? 네, 그래야 쌤 채점하죠. 근데 뭐 다른 걸 보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출하고 가세요. 근데 그러면 다 못 풀 것 같은데 내일도 일찍 가야 되는데 집에. 자, 옆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에는 원의 기본형에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중심이 0이면서 1은 원위가 있고 기울기가 n인 거는 이쪽에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접선은 몇 개냐면 2개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공식이 있어요. y는 mx 뿔마 뭐라고 돼 있어요? r 곱하기라고 돼 있죠?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한 게 바로 원의 기본형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됐습니까? 알겠죠? 이 공식을 좀 외워주는 게 좋아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r제곱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위아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y는 mx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바로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원위의 한 점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 위에 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요 점이 x1, y1인데 여기서 접선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1, x 플러스 y1, y가 r제곱. 이게 바로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세 번째잖아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이렇게 근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접선의 방정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겠죠. 자, 오늘은 얘를 푸는 걸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얘네들은 공식을 이용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내가 요거 푸는 걸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요거 푸는 것만 오늘 하면은 뭐 소수로 문제 하나 획득이에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4번. 자, 공식을 옆에다 살짝 꽁 적어 놓을게요.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원위의 한 점은 x1x 더하기 y1y가 r제곱이에요. 세 번째 건 선생님이 특별히 공식을 안 알려줬어요. 이거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풀어보자고요. 자, 한 개씩만 선생님 할게요. 1364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1에 접하고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같이 한번 해요. 어떻게? 2x 뿔마 뭐예요? r이 얼만데? 1이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y는 2x 뿔마 루트 5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 아래 1367번 들어갈게요. 넘어갑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위에 한 점에서 1, 이 원의 방정식 1,1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이 1이잖아요. x, y1이 1이니까 y는 2끝. 하기 쉽죠? 그렇죠? 자, 문제는 1370번과 1371번이거든요. 그 아래 문제예요. 자, 1370번에 별표 2개 하시고요. 혹시 연습장에 있는 친구들은 연습장을 꺼내주세요. 자, 1370번. 자, 문제를 지선이 한번 읽어줘요. 완전 뿔마 마이너스 1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원의 개인 접선의 방정식을 가져간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원의 방정식을 일단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에 여기 있는 이 점을 x1, y1이라고 먼저 할게요. 이렇게요. 요 점. 그러면 요 점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x1, x 더하기
y1, y가 5란 걸 알았어요. 자, 요거는 뭔 말인지 알죠? 원의 한 점을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x1, y1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x1, x 더하기 y1, y는 5라고 하나 풀었어요.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 여기 1번 답이네요. 1번. 접선의 방 요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번 직선이 3,-1을 이용하여 x1과 y1의 값을 구하라 이랬는데요. 선생님 보니까 지금 봐요. 이 x1이 요거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x1 뭐가 되죠? 제곱 y1 제곱이 5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왜냐면 요거는 원이 있는 점이니까요. 맞죠? 자, 그리고 요 직선이 뭘 지났는데 요거 지나가 여기다 대입하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3x1 그 다음 마이너스가 마이너 y1은 5네요. 이해됐어요? 자, 얘 딱 보면서 뭐야? 아, 대입법 해야지 생각 안 들어요? 자, 나 볼게요. 마이너 y1은 5 마이너 3x1이죠. y1은 3x1 마이너 5 되는 거 맞죠? 자, 나 요거를요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y1 자리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됐어요? 자, 그럼 대입합시다. x1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 y1 대신에 뭐냐면 3x1 마이너 5의 제곱은 5 이렇게 되나요? 맞죠? 자, x1 제곱 더하기 9x1 제곱 마이너 15x의 2배니까 어떻게 돼? 30x1 플러스 25 마이너 5는 0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썼나요? 자, 그러면 요거 풀어서 x1 값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풀어봐요. 아마 2개가 나올걸요? 자, 요거 풀면 x1 값이 2개 나오면 y1도 2개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바로 접선 2개 나온다니까요. 자, x1 얼마 나오는지 구해봐요. 인수분해하면 1 나와요? 2개 나올걸? 인수분해돼서 10x1의 제곱 마이너 30x1 플러스 20은 제로 아니야? 그쵸?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마이너 3x1 플러스 2는 제로잖아요. 인수분해 되죠? x1 빼기 1, x1 빼기 2가 제로가 돼서 x1은 1 또는 x1은 2 되는 거 맞죠? 그럴 때 이 y값은 어떻게 되니? 여기다 집어넣어요. 3 빼기 5니까 마이너 2잖아요. 자, y1은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6 빼기니까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자, 우리가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x 마이너 2y는 5 하나고요. x1 자리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y는 5 이렇게.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요거를요 연습장에 한 번만 따라서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가 사실은 똑같거든. 0,6에서 원 x의 근 접선하고 1372번이 다 똑같아요. 알겠죠? 자, 요 문제 풀고 나서, 자, 풀고 나면 뒤에 문제는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도 선생님 안 해줄래요. 몇 번까지 하냐면요 1379번까지 할게요. 알겠죠? 자, 요 두 문제만 풀어서 나한테 확인받고 1379번까지만 오늘 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